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 참으로 뻔뻔합니다. 정말 분노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서울 도심의 부동산 공급을 틀어막아 아파트 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느닷없는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으로 수많은 태양광 패널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그 결과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대통령 일가족은 어떻습니까? 농지 취득을 지적하는 국민들께 대통령께서 직접 좀스럽다고 비난하신 것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내 살은 도려내지 않고 남의 뼈를 깎는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끼셨던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전 장관이 즐겨 쓰던 말인 육참 골단을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정보를 가진 자들의 반칙과 특권,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경제적 사익 추구, 그리고 한숨과 좌절에 힘없고 백없는 서민 대중들, 2021년 3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 참으로 뻔뻔합니다. 정말 분노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서울 도심의 부동산 공급을 틀어막아 아파트 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그 덕에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와 고위 관료들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본 것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값이 뛰고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 서울 인근 대규모 신도시 공급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미 정보를 알고 알박기 한 권력자와 그 부스러기들의 배만 잔뜩 불렸습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닷없는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으로 수많은 태양광 패널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산지도 있었지만 원래 농지였던 많은 곳이 용도 변경됐습니다. 그 결과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결국 멋모르고 조금 오른 가격에 땅을 판 농민이 아니라 그 땅을 사서 태양광 패널로 덮은 많은 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본 겁니다. 이제 태양광 광풍이 지나가면 그들은 그 땅을 팔아 떵떵거리고 살 겁니다. 대통령 일가족은 어떻습니까? 농지 취득을 지적하는 국민들께 대통령께서 직접 좀스럽다고 비난하신 것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야 하는데 적반하장입니다. 처남의 수십억 시세 차익, 따님의 억대의 시세 차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이론 한 푼까지도 국고에 헌납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영과 권위를 유지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아무리 공무원들과 LH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큰소리 치셔도 헛일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내 살은 도려내지 않고 남의 뼈를 깎는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끼셨던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전 장관이 즐겨 쓰던 말인 육참 골단을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선을 접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착한 국민을 우롱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의 보궐선거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는 없겠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보선에서 야권이 진다면 정권 교체는 물론 대한민국이 불공정 국가, 특권 국가로 가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계속해서 이 나라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선 야권이 힘을 합쳐야 했기에 후보 단일화와 야권 연대를 먼저 제안하고,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도 흔쾌하게 수용하여 지금까지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제 진심을 담아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야권 단일 후보 선택의 기준과 이후 야권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본격화될 정부 여당의 총공세를 이겨내고 작년 총선 때처럼 야권의 분위기가 나빠지는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길 필승 후보, 선거 기간 내내 과거 정부와 서울시 실정으로 추궁당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을 추궁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싫지만 아직도 제1야당을 지지하는데 머뭇거리는 분들까지도 흔쾌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승리하면 야권의 지지층이 20, 30대, 중도층, 무당층까지 넓혀질 것이고, 저는 범야권의 유력 주자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는 야권의 대통합을 이루어 더 큰 2번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야권 단일 후보는 서울시장 승리만이 아니라 대선 정권 교체까지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겁니다. 저의 이런 야권의 정권 교체 비전과 구상에 대해 어제 발표 후에 수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아니라 확실히 이길 후보, 서울시장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 승리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가진 후보인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힘이 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야권 일각에서는 저와 저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분들, 야권 전체의 승리와 통합보다는 자기 계파의 이익이 먼저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폄훼하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제 진심까지 왜곡하고 단일화 협상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철수 단일 후보를 막아야 본인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분들께 싫은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열의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되었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 안철수가 죽으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도, 정권교체 교두보도 다 물 건너간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넓게, 보다 길게 바라보고 함께 길을 갑시다. 모두가 이기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야권 지지자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진정한 목적은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선거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지금의 야권 지지층을 구조적으로 넓혀야만 합니다. LH 사태로 인한 분노한 민심에만 의존해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야당에 뒤집어 씌울 진흙탕 싸움, 물타기 준비를 다 해놓고 단일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쟁력과 조직이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야권이 취약한 20, 30대 그리고 중도층 무당층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더 지지가 높은 유일한 야권 후보입니다. 이번에 안철수를 야권 단일 후보로 선택해 주시면 야권의 지지층을 20, 30대 중도층 무당층까지 넓혀갈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한 더 큰 2번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철수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큰 국민의힘을 만드는 길이자 국민의힘을 정권 교체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싫은데 국민의힘 찍기는 아직 망설여진다는 시민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망설임 없이 안철수를 택하고 그 결과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분들은 대선에서도 흔쾌히 야권 후보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내 당 안 가리고 시장 선거 승리는 물론이고 대선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야권 후보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의 정치 환경과 구도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야권의 승리는 불확실하고 정권 교체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야권 단일화를 갈망하시고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대선 승리를 염원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단일화 선택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진정성과 충정을 깊이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야권의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대통합 추진을 통해 더 큰 2번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님은 그 화답으로 분열을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제가 늘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일화 협상 상대에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단일화를 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오 후보님은 단일화의 진정성은 갖고 계십니까? 오 후보님은 어제 제가 약속한 범야권 대통합 추진에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반대하신다면 어떻게 야권이 통합하여 정권교체 교두보를 놓겠다는 것인지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삼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단일화를 왜 하시는 겁니까? 제1야당이 독자적 역량으로 안 되니까 저와 단일화에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해 국민의힘이 접근하기 어려운 중도로의 확장을 위해 저와 단일화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출마 선언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이 야권이 함께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지이자 파트너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을 단 한 번도 폄훼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야권이 힘들 때, 문재인 정부의 서슬이 시퍼럴 때,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저들과 싸울 때, 어디 계셨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분이 저보고 야권 분열의 중심이고 야권 분열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 함께 싸운 모든 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단일화 협상 중인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이런 언행은 야권 지지자들의 실망과 이탈을 가져와 결국은 같이 죽는 길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